안녕하세요. 테일러 신입은 어떻게 테스트를 시작했을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마이 호텔이라는 여행 IT 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10개월밖에 안 된 신입 개발자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게 2월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한 건 5월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테스트 코드 없이 계속 개발을 했었고요. 5월 달에 처음 TDD 한번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기존 코드, 그러니까 테스트 없이 만들었던 그 기존 코드들에 테스트를 추가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거는 TDD로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한 게 5개월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TDD로 개발한 기간은 이거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5개월 그냥 고작 5개월 해놓고 무슨 발표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컨퍼런스 등록하실 때도 제 소개 보고 얘 뭐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답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 뭐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실수들이라던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좀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콘텐츠는 이렇게 될 건데요. 제가 어떻게 TDD와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른 그 연사님들께서 되게 자세하게 많이 잘 다뤄주셔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느꼈던 TDD와 테스트의 좋은 점 그리고 제가 했던 실수 그 당시 초보자로서 했던 실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이 발표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테스트라는 말은 단위 테스트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익히 알고 계시는 그 기능 테스트, 뭐 인수 테스트, 이투이 테스트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에 사용한 언어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자바스크립트 언어 사용했고요.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제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 중간에 리액트 코드가 좀 나오는데 뭐 리액트 모르셔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막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지금 여러 번 보셔가지고 되게 지겨우실 것 같은데 TDD 사이클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TDD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테스트 라스트 방식의 이제 테스트인데 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TDD랑 좀 비교를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TDD는 프로덕션 코드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드 상태에서 그러니까 테스트가 실패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레드에서 시작을 하는데 반면에 테스트 라스트 방식은 지금 하고 계신 방식들 그러니까 이미 구현되어 있는 프로덕션에 나중에 테스트를 붙이는 방식이라서 레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린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그린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레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레드에서 시작하면 TDD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스트 라스트 방식에서 나오는 레드는 구형 코드가 이미 있고 그 구형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나오는 레드인 거고요. TDD의 레드는 코드가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레드라서 이거 두 개는 좀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테스트를 시작했던 방식인데 기존 코드,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테스트 없이 만들어놨던 그 코드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연습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TDD가 아니고 테스트 라스트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세션에서 이미 되게 자세히 잘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프로젝트 안에 이미 구현해 놓은 그 프로젝트 안에 분명히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하고 어려운 코드가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초보자 입장에서는 찾기가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테스트 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테스트 대상은 이미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로 이제 테스트 연습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미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어떤 식으로 찾았냐면 순수 함수로 만들어져 있거나 외부 의존, 이게 좀 겹치는 개념이긴 한데 순수 함수로 만들어져 있고 외부 의존성이 전혀 없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되게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 함수들을 찾아서 처음에는 테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프로젝트 내에 있는 유틸리티 또는 뭐 헬퍼 이런 이름의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함수들은 가질 수는 몇 개 없지만 테스트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처음에 테스트 연습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헬퍼 함수인데 특정 형식의 문자열을 받아서 어떤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해서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이게 코드 보면 되게 지저분한데 일단 함수 내부 구체적인 구현은 보실 필요 없고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를 넣을 건데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테스트를 할 거면 프로덕션 코드는 절대 아무것도 수정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함수가 제대로 된 인풋을 넣었을 때 제대로 된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테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스펙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은 yy.m.dd 형식의 문자열을 받아서 중간에 공백과 스페이스가 없어진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한다라는 스펙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밑에서 expect 구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뭘 테스트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함수를 정해서 그 함수가 실제로 어떤 인풋을 받고 어떤 아웃풋을 받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함수의 핵심 기능을 스펙으로 추가를 하고 그냥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익숙해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성공하는 테스트가 되겠죠. 이 함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리팩터링을 할 건데, 리팩터링을 할 때는 테스트 코드를 절대 수정하지 않아야 돼요. 테스트 코드 수정하지 말고 테스트 코드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 상태에서 리팩터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리팩터링하기 전 코드고 밑에가 리팩터링한 코드인데 확실히 좀 많이 깔끔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리팩터링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 코드가 나올 건데 제가 리팩터링 과정을 계속 생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충분히 테스트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테스트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틸리티 함수들 제외하면 전부 다 여기 해당했거든요. 저기 오타가 좀 있는데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테스트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는 테스트하기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서 꺼내서 그것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기준은 중요도가 높은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또는 과거에 나타났던 버그, 그래서 내가 지금 고친 버그 말고 지금 현재 버그가 접수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코드를 고쳐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합이 낮고 논리는 복잡한 부분, 이거는 밑에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결합이 낮다는 거는 외부 의존도가 좀 낮은 부분, 그러면서 비즈니스 논리는 좀 복잡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꺼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테스트 가능한 코드,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 내부에서 그나마 가능한, 혹은 정말 테스트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분리를 해내고요. 저 쉬운 코드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저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린으로 만들었다가 리팩터링하고 또 테스트 추가하고 그린 만들어서 리팩터링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근데 좀 지겨우시죠? 여러 번 들어가지고 테스트 예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코드가 리액트 코드라서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회원가입을 하는 그 유저가 회원가입을 하는 폼에서 입력을 받아서 저 핸들 서밋이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맨 위에 보면은 저기서 입력을 받은 값을 가지고 회원가입 API 요청을 보내는 요청 바디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밑에 트라이 구문에서 실제로 요청을 보내고 이 요청이 성공하면 모달을 닫고 요청이 실패하면 에러가 났다는 모달을 띄운다라는 그 흐름의 코드거든요. 이 코드는 굉장히 이 메서드 자체가 핸들 서밋이라는 메서드 자체가 굉장히 테스트하기가 어려운 메서드인데 왜냐하면 API 요청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외부 세계와 관여하는 코드이고 그리고 응답 결과에 따라서 다른 UI 처리를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저거는 정말 저 트라이 구문 쪽은 굉장히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테스트가 꼭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쪽이거든요. 회원가입을 하는 요청 안에 있는 그 바디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저 부분만 보면은 외부 종속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능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고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함수로 만들었고요. 포맷 레지스터 커맨드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든 다음에 바깥쪽에서 사용해야 되죠. 저 커맨드 객체는 바깥쪽에서 사용해야 될 객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코드는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봤고요. 저런 식으로 함수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함수가 지금 오류를 내고 있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함수가 오류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추가했어요. 오른쪽에다가 이 함수는 오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테스트 코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 함수가 왜 오류를 반환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게 아직 외부 의존성이 남아있어요. 이 코드 안에.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디스타 프랍스다 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사실은 리액트 코드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임포트를 해줘야 돌아가는 코드가 된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외부 의존성을 제거를 해줘야 완벽하게 테스트하기 쉬운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어서 파라미터로 받도록 해서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하게 이제 혼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하면은 오른쪽 테스트에 테스트가 성공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독립적인 함수로 만들어줬으니까 순수 함수로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반환값에 대한 저 스펙들 뭐 유저네임이 없으면 이메일을 넣고 이메일은 이메일 그대로 넣고 폰은 뭐 앞에 있는 코드 앞에 0을 뺀 다음에 플러스 82를 붙인 수를 반환하고 이런 로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스펙으로 추가를 해서 성공하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리팩터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테스트하지 않았던 코드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지금 실무에서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있는 코드만 가지고 수정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TDD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그 코드에 이어서 유저가 약관에 전부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요구사항이 추가됐다고 해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 TDD 사이클이에요. 없는 코드고 새로 들어온 요구사항이니까 레드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테스트 코드를 보면 제가 추가를 해줬어요. 만약 인자에
어그리먼트 속성이 하나라도 false가 포함되어 있으면 false를 반환한다라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줬고 저게 실패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성공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린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덕션 코드를 왼쪽에다가 또 추가를 해줬어요. 그럼 얘가 성공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TDD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TDD 방식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말씀은 저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TDD가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 테스트와 TDD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존 코드에 테스트만 추가하는 방식인데 뭘 테스트하냐면 이미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들,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하기가 어렵다면 쉽게 만들어서 쉬운 부분만 꺼내서 쉽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중요도가 높은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현재 버그가 발견된 부분, 결합은 낮고 논리는 복잡한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되는 요구사항은 TDD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제가 느꼈던 것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TDD나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 일단 불안함이 되게 많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왜 감소하냐면 실제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거 약간 뻥친 건데 사실 이거 TDD로 만든 코드잖아요. 아까 TDD로 만든 코드거든요. 이거 사실은 오류가 있어요. 위에 제가 성공했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위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오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코드가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까 테스트가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테스트가 없는 코드였다면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대로 배포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테스트가 있으니까 테스트가 바로 잡아줘요. 이 함수에 지금 오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저 테스트에 오류가 있다 하면서 어디에 왜 뭐가 오류인지까지도 다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가고 새로운 코드가 들어갔을 때 어디엔가 있을 그 위험 요소들, 위험 인자들을 테스트가 미리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리팩터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테스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펙 문서에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본인이 만든 함수의 모든 세부사항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뭔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될 때 실제로 그 함수를 찾아 들어가서 구현을 다 확인을 하고 다시 이해하고 이렇게 써야겠구나 하고 다시 그걸 다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테스트 코드가 들어가면서 파라미터가 뭐가 있고 반환값이 뭐고 이 함수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지를 스펙만 보고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서 확실히 그 코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거 자체로도 문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디자인상의 결점을 저는 꽤 많이 발견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개선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어떻냐면 아까 만든 코드에 되게 결함이 많아요. 아까 그 만든 코드에서 포맷 레지스터 커맨드라는 함수를 만들었었고 테스트를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테스트 코드인데 테스트 코드가 다 성공을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딨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반환값이 두 가지예요. 유저네임 속성, 이메일 속성, 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커맨드 객체를 반환을 하는데 폴스도 반환을 해요. 얘는 전혀 다른 타입의 반환값이거든요. 그리고 기능도 두 개예요. 얘가 회원가입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맨드 객체 형태로 정제하는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지금 반환값도 두 개고 하는 일도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함수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테스트 코드만 확인을 했는데도 디자인상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고 결점이 있다는 걸 이걸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 결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테스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만든 코드, 이거 TDD로 만든 건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여기 쓰면 안 되는 코드예요. 꺼내야 돼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적었는데 앞에서 디자인의 결점을 계속 경험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디자인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소에 안정성이나 그 설계 쪽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 뭔가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내가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더 많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학습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저는 아직 주니어 개발자잖아요. 주니어 개발자로서 이건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발 생산성 향상인데 이건 되게 뻔한 얘기인데 버그 디버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건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브라우저를 켜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테스트가 추가되면서 비즈니스 로직을 일반적인 그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많이 분리해내다 보니까 굳이 브라우저를 열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디버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체감상 거의 10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는 정말 객관성 하나도 없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가 테스트하기 귀찮아서 혹은 빨리 만들고 싶어서 그냥 패스하고 테스트를 안 넣고 그냥 구현해 놓은 코드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테스트를 안 만들어서 아꼈던 그 시간보다 나중에 그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버그가 나와서 그 버그들을 찾아서 고치는 그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 효과도 있다라고 적었는데 여기 지금 병아리 표정 변하는 거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TDD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비즈니스 로직의 허점을 일찍 발견해요. 그걸 언제 발견하냐면 테스트 코드를 미리 만들잖아요. 그때 비즈니스 로직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상세하게 분리하고 되게 꼼꼼하게 스펙을 만들어야 돼서 그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테스트를 작성하기 전에. 근데 그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는 거를 이제 코딩하기 전에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생각해봐도 코딩을 다 해놓고 나서 발견하는 거랑 코딩을 하기 전에 발견하는 거랑 굉장히 그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생산성 향상 효과도 있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마지막이에요. 집중력 향상 효과인데요. TDD를 하면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지 않도록 TDD가 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되게 집중력이 안 좋아서 되게 산만해서 막 로직 짜다가 갑자기 막 스타일 변경하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TDD를 하면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저 혼자 말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거 보신 분 있을까요? 2014년에 DHH가 TDD는 죽었다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켄트백이 약간 비꼬는 어투로 포스팅했던 페이스북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했던 게 TDD가 가져다주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맨 밑에 제가 빨간 표시해둔 글에 딱 충분한 만큼만 구현하도록 도와주고 집중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확한 글 궁금하시면은 제가 위에 링크 달아놨어요. 저희 CTO님 블로그인데 한글 번역돼 있거든요. 저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TDD나 테스트를 하면서 했던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언제 했던 실수냐면 이거 진짜 저의 가장 흑역사인데 테스트 자체가
목적이 돼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무한 생성하고 있는 거 그냥 공장처럼 막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내가 커버리지를 막 높이자라는 생각으로 뭘 테스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테스트를 막 했을 때 그때 만들어졌던 코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보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콜 컴포넌트에 그 컴포넌트의 자식으로 뭐가 있고 이름이 뭐고 걔 밸류가 뭐고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왜 쓸데가 없냐면 네, 제가 이 테스트 대상 오류를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일단 불필요한 테스트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코드랑 지금 예제 코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랑 둘 다 굉장히 불필요한 테스트예요. div 요소를 반환한다. div의 자식으로 p가 있고 텍스트 요소가 있고 순차적으로 있고 두 개가 있다. 이런 걸 왜 테스트하는지 저는 지금은 되게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데 되게 불필요한 테스트거든요. 이 불필요하다의 기준은요.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비즈니스와 관련된 버그를 낼 가능성이 낮거나 전혀 없고 테스트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테스트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더 클 때 그리고 테스트가 단언하고 있는 내용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닐 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라고 간주하고 테스트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코드는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버그를 낼 가능성이 있나요? 전혀 없고요. 테스트가 저거는 그러니까 HTML 요소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만약에 div 요소를 다른 걸로 바꾼 거 아니면은 p 요소를 스판 요소로 바꿨어요. 그럼 저 테스트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테스트가 단언하고 있는 내용 div의 자식으로 p가 있고 텍스트 요소가 있는지를 사용자가 관심이 있나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사용자는 알 수도 없어요. 저 내용은 굳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고 테스트를 유지해서 얻는 이익이 거의 없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테스트고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은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테스트인데 검증을 잘못하고 있는 테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론트엔드라서 프론트엔드 쪽이 코드가 많은데 돔 구조는요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굉장히 깨지기가 쉬워요. 지금 이그젬플을 보면, 그러니까 예제를 보면 콘텐트 데이터가 false value일 때 문자열 대시를 렌더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지금 스펙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검증 expect 구문을 보면 두 번째 차일드에 텍스트를 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돔트리를 그려놨는데 div 요소 밑에 두 번째 자식이니까 p 요소죠. p 요소의 텍스트 딱 저 위치를 찝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대시가 있냐 없냐.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변경했어요. p 요소 위에다가 div 요소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럼 이 테스트 깨지는 테스트예요. 근데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고 로직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테스트는 깨져요. 이러니까 나중에 테스트 안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용자에게 주는 가치도 낮고 테스트를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냐면 저렇게 개선하면 돼요. 어떤 특정 위치를 찝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컴포넌트가 저런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가 포함하고 있는가 그것만 검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돔 구조를 아무리 많이 변경을 해도 깨지지 않아서 테스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확실히 낮아져요. 그 다음은 검증력이 떨어지는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div의 자식으로 텍스트 요소가 있다. 저 테스트 자체도 사실은 되게 불필요한 테스트예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div의 자식으로 텍스트 요소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요소의 타입이 undefined인가라는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검증이 왜 잘못됐냐면 저게 true일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저 요소 타입이 텍스트일 때도 저게 true인데 해당 위치, 저 위치에 요소가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도 true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테스트는 굉장히 검증력이 떨어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심지어 true를 반환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true를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는 굉장히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저도 많이 했고 굉장히 흔하게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테스트 제목 위에 테스트 제목이랑 밑에 검증하고 있는 코드가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네모 쳐진 부분 테스트 제목에서는 각 요소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듯이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 검증은 첫 번째 요소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테스트에 빈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실제로 검증하고 있는 프로덕션 코드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테스트는 다 통과하는데 버그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네, 이런 테스트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테스트를 앞서가는 프로덕션 코드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제 코드만 보면 first에 대해서 제목에다가 첫 번째 요소를 검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첫 번째 요소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그 코드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프로덕션 코드에 있어요. 프로덕션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겠다고 적어놓고서는 프로덕션 코드에서 저기 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반복문이거든요. 반복문을 써서 요소를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TDD 원칙 중 하나 테스트가 성공할 만큼의 최소한의 코드만 작성한다라는 원칙을 어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프로덕션에 테스트되지 않은 코드가 추가되는 걸 허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테스트 자체의 그 검증력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었던 그 테스트를 내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TDD를 하신다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소만 구현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실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고 저도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분인데 테스트를 하다 보면 픽스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만들게 돼요. 픽스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거든요. 코드를 보면은 지금 파람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놨어요. 저런 것들을 이제 픽스처라고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픽스처는 테스트 파일 내부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 픽스처가 막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되고 이게 막 개수도 많아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게 한 파일 내부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번 이런 데이터가 한 테스트 파일 한 20개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이걸 관리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오토픽스처라는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제 개발되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필요한 만큼의 기능을 가진 적당한 툴이나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 이거는 지금 제 고민 중에 하나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방식이 복잡한 코드에서 간단한 코드만 분리해서 함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함수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수가 여기저기 다 퍼지게 되고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약간 한 3,000피스짜리 퍼즐을 산 다음에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집안 곳곳에 하나씩 다 숨겨놓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분리만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내가 나중에 쓸 때 들어가서 또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게 더 가독성을 더 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분리된 이 함수들이 다 모여서 알아서 다 유기적으로 잘 동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뭘로 보증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히 무슨 고민일까 저도 감이 안 와서 CTO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고민을 좀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들은 게 제가 지금 계속 작은 함수들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작은 단위의 함수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큰 수준의 기능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추상화 수준이 낮아진 거고 그래서 그 함수를 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 수준이 낮아서다.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높은 응집과 낮은 결합인데 저는 지금 함수로 계속 분리해서 낮은 결합은 달성을 했는데 아직 높은 응집이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얘네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고 약간 이런 거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도대체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높은 응집과 추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높은 응집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제 바로 뒷순서이신 양환수님께서 아주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아신다거나 좀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제 메일이거든요. 여기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